그 1차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죠. 그죠? 뭐 1차 이거는 뭐 민법하고 뭐 학계론 이거는 뭐 60점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그죠? 60점 평균 이거 120점 돼야 되니까 뭐 민법 한 8점 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이 다 합격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예, 아직까지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튼 1차는 뭐 통과해야 되고 2차는 그죠. 공법하고 중개법, 공시세법이잖아. 요거는 좀 점수 잘 따기 쉽잖아. 그죠? 중개법이 좀 쉽지, 아무래도. 중개법은 좀 낫잖아. 그죠? 요 점수를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어차피 안 돼. 여기 오늘도 점수 따야 되지, 이어서. 그래도 적어도 한 8점 나와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나온다 하던데, 이게 8점은. 공법 40점. 요거 60점 하면 합격이잖아. 예? 이거 좀 자신있으면 한 50점 나오면 이건 70점. 요건 6점 나오면 되고, 그죠? 공시세법에서. 여기 좀 자신있으면 또 점수라도, 하여튼 여기 180점 나오면 되니까.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 그죠? 거기서 좀 점수를 많이 따고, 조금 이렇게 이거는 평균 나오면 되니까, 요거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잘 조정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왜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세법인데, 요걸 좀 어렵죠? 요건 조금 쉽잖아요, 두 개가. 그죠? 여기서 점수를 좀 따야 되지. 응? 다 어려우면 그래, 점수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건 점수 안 나오고, 요거 점수 좀 따기 쉬우니까, 요 점수 좀 많이 올리고, 요거는 점수 조금 적게 따더라도 평균 내면 되잖아. 근데 이런 데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16문제 중에서 4개 맞췄다. 이러면 얘는 안 됩니다. 그죠? 점수는 똑같잖아요. 공법 하나도 2.5점이고, 세법도 2.5점입니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 이건 조금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조금만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이 공부하란 말이 아니고,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안 빠지고 나오고, 잠깐 한 번씩, 2절만 할 때 한 번씩 보고, 그러면 되는 공부하기 쉽잖아요, 세법은. 그죠? 이거 해서, 점수를 잘 조정을 잘 하세요. 조금만 여기. 어차피 이 시험은, 우리 객관식 시험은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돼.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 그죠? 잘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중과시 대상까지 했잖아. 그죠? 51쪽을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보면 그 특례세율 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특별한 경우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세율 중에서 특별한 경우다. 이 특별한 경우가 뭐냐?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2%만 과세하는 경우다. 두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경우와 2%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그죠?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내가 말씀드릴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과세하다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등록세 부분에서 소유권 부분하고 소유권 외 부분이 나누어져 가지고 요 부분 이쪽은 여기 말하면 매매, 대표가 매매이고 이거는 전세권, 매매와 전세권인데 요 부분이 통합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통합, 현재 취득세.
요게 전세권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등록 면허세가 돼 있잖아. 그죠? 현재. 요 부분이 들어왔죠. 그죠? 여기 등록세 요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여기 2%고, 요거는 이제 매매는 2%, 정년은 1.5, 상속은 0.8이었거든요. 그 더해지니까 매매는 4%, 정년은 3.5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여기 2%고, 요게 이제 매매가 2%, 정년은 1.5, 상속은 0.8, 보존도 0.8이었습니다. 요게 2%가 합쳐지니까 4%, 3.5, 2.8이 된 거고,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좀 빌린다. 그죠? 빌리는데, 을이, 내 돈은 빌려주겠는데, 당신은 그 신용이 좀 안 좋아서 당신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요거 소유권한테 소유권 넘겨주면, 요거 담보로 잡고 내 돈 빌려줄게. 이건 사람 담보 아니잖아. 그죠? 토지를 담보로. 신용이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토지해서 요 돈 빌려줄게 이렇습니다. 요거 돈을 갚아주면은 요거 다시 넘겨줄게. 요걸 우리는 환매 등기라 이랍니다. 환매 특약 등기. 이거는 요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만은 갑이 을한테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 팔았으면은 이 사람은 양도세가 되고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지만은 이거는 세금 안 내죠? 당연하잖아. 그죠? 잠깐 맡겨놓은 건데 뭐 세금 낼 이유 없잖아. 그죠? 세금 안 냅니다. 요 세금 안 내겠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등기는 했잖아. 등기. 요거는 내야 되거든. 요거. 요게 수수료니까 수수료. 요거는 내라 이겁니다. 요 세금은 내 안 내더라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 환매 등기 하잖아. 요거 수수료 내라. 등록세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되잖아. 수수료니까. 요거는 내라 이겁니다. 요거는 면제해 주게. 요거는 과세 안 하는데 요거는 내라. 그 2% 요거는 비과세다. 그 2% 빼줄게. 합한 데다가 요거 빼줘야 되잖아. 그래 합한 게 표준세율인데 2% 뺀 거. 그게 1번 조고입니다. 요거는 취득세는 안 낸다. 원래 안 내는 거고 등록세는 내야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런 거 여기 요거다 이겁니다. 요게 네 가지. 요거 암기해야 되죠. 그죠? 예. 방금 했죠. 그죠? 환매 등기. 환매 등기구나. 그리고 예, 합병 등기, 공유물 분할 등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자격 농지 등기,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등기. 끝에 무슨 뭐가 나오죠? 등기가 나오잖아. 요거 등록세는 내야 되는구나. 이거 취득세 안 내는 겁니다. 이거는 취득세 원래. 취득세가 없는데 등록세는 내야 되는 거. 요게 특례세율입니다. 4개.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이 요거는 요 말 씁니다. 환매 등기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요 말은 뒤에 요 말 안 씁니다. 쓰면은 눈치채가 싶어가지고 요걸 절대 안 씁니다. 합병 분할로 인한 취득이다 이래버리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런 말 쓰고 등기란 말 안 씁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딱 나왔다. 합병이나 분할이나 상속은 이전 나왔다. 요거 표준 마이너스 2%짜리구나. 알겠죠? 그죠? 요거. 요게 우리가 요래 통합된 게 언제 됐느냐? 2011년에 됐습니다. 통합. 알겠죠? 한 7년 됐죠. 그죠? 7년 전에 됐는데, 요게 통합되고 나서 시험에 한 4번 나왔었죠. 요게. 네? 요 부분, 요거. 알겠죠? 요거 뭐냐? 요 밑에 요거.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 딱 끄는 거, 요거. 광어, 임목, 골콘요. 요게 2%짜리입니다. 2%. 알겠죠? 요거 2%짜리. 요거. 알았죠? 여기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의제 취득. 아까, 응? 지목 변경. 요것도 2%. 종류 변경도 2%. 알겠죠? 과점 주주도 2%.
개수도 2%. 아까 우리 왜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잖아.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은 비과세잖아. 그죠? 공동주택 이외에 수리하는 거. 뭐 단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죠? 요런 수리 등등. 이거 외에 등등 나오지 말으면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하죠. 그죠? 요런 거는 2%짜리구나. 이거는 그동안 시험에 원래 있던 겁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었죠. 한 2년인가 됐는 것 같네요. 한 번 나왔으면 요게. 한 번 정도 봐놓으세요. 2%짜리. 그래,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죠? 좀 답찾기 어려웠죠. 그죠? 근데 요런 거 한 번 정도 봐놨으면은, 요런 게 2%짜리구나. 머릿속에 딱 기억, 광의목, 골콘종, 성료에다가 지목병, 여기 의제취득이잖아. 그죠? 개수 요런 게 2%짜리구나. 요런 한 번 정도. 알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특례세율이라 한다. 알았죠? 예.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게 책이 없으면 메모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그게 혹시 안 보이네. 그죠? 51쪽에 아래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요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 빠졌잖아. 그죠? 없으면, 요까지 연결해서 요리 기억하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가잖아. 그죠? 광의목에다가 밑에 보니까 요 지목 변경까지 해서 2%짜리구나. 그게 51쪽에 아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 그 52쪽에 보면은 그 1번부터 11번까지 쭉 나오잖아. 그죠? 52쪽에 그게 이거잖아. 이거 이런 거. 우리 책에는 요게 안 나와 있네. 같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았죠? 예. 다음에는 중과세율 적용하고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52쪽에 1번.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5년 내라 그랬습니다. 5년, 이거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5년 내. 5년 내 중과세 대상이다. 이해되죠? 그죠? 5년 내 하면 아까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5년 내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고급주택은 건물이 면적이 100평 넘어야 된다 그랬죠? 고급주택은 100평이 넘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데 80평짜리다. 고급주택 아닙니다. 그죠? 그래 내가 요만큼 정축했습니다. 50평을 정축했다. 그러면 이제 100평이 넘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일반 주택이 고급주택이 됐다.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제 100평이 안 되다가 이제 100평이 넘었잖아. 50평을 정축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왜 주택은 뭐, 그죠?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표준세율로 할게요. 그냥 표준세율은 4%인데, 알겠죠? 표준은 원래 4%잖아. 그죠? 고급주택이 되면 여기다 8% 플러스 해버리면 몇 프로 되죠? 12% 되잖아. 이걸 이제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겁니다. 이해하면 되니까. 예. 그 요거는 우리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법에 요 정축한 시점이 요 집을 내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냐 5년 후에 정축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5년 내에 정축해서 고급주택이 됐다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고급주택이었던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그 이거는 간주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정축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는 130평짜리 고급주택이었는데 80평만 부과했으니까 추징해야 되잖아. 130평 대에서 몇 프로 적용하고 12%. 요거는 세금 내는 거잖아. 그죠? 80평에 대해서 4% 세금 냈죠. 빼고 추징한다. 5년이 지났다. 요거는 5년이 지났으니까 요거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과세 못합니다. 요거는 과세해야 되지. 정가된 부분. 요래 합니다. 보세요. 요거는 처음부터니까 그러면은
130평 건물에 대한 거.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니까 12%잖아. 그죠? 요래 계산하고 80평에 대하여 4%는 이미 세금 냈겠죠. 그죠? 요걸 이미 세금 냈잖아.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주고 요걸 추가 징수한다. 추징. 알겠죠? 이거는 정가분만 해야 되니까 50평 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 12% 세금 과세한다. 과세. 알겠죠? 그죠? 예. 그 말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5년 내라면 뭐란다? 시작. 처음부터. 5년 후는 뭐다? 정가분. 요 말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53쪽에 이제 가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같은 세율에 2개 이상이 적용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9번에 가니까 이제 부가징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제 신고 납부. 네, 이제 마무리 신고 납부. 취득세는 세금을 언제까지 내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제 그거 신고 납부하면 다 끝나잖아. 그죠? 신고 납부.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물건 소재지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예외가 있다. 상속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 요거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 그 상속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60일이 지났다. 60일까지 신고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되더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까 했죠. 그죠? 가산세.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요거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불법은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가 부과된다. 요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60일이 지났다. 그리고 한 달 요 사이에 요게 법정 신고 기한이라 합니다. 그죠? 60일 내에 우리가 신고나 보여야 되는데 법으로 정한 날이잖아요. 법정 신고 기한인데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요 사이에 신고하는 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한 달 내에 자진 신고해 주면은 50%를 감면해 주겠답니다. 50% 감면해 주는데 요걸 50% 감면해 주겠다. 요거. 이거는 아닙니다. 알았죠?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면 몇 프로? 10%. 요거 지나면 20%다. 알겠죠? 요걸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60일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내에 신고납부하면. 알았죠? 예, 50% 감면해 주고. 그 뒷말 또 있습니다. 뭐 6개월 내에 해주면 20% 감면 뭐 이래 있는데 그거는 참고고. 요것도 있죠. 그죠? 요거. 과수신고했다가 수정신고하면 이것도 감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 요거만 아세요. 요거 하나만. 기한 후 신고. 알았죠? 요거 하나. 요게 취득세다.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특별한 경우다. 뭔지냐? 우리가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또는 감면 대상이었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요 경우가 요런 경우잖아. 그죠? 정축에서, 그죠? 표준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요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세요. 30일 내에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또 하나,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우리 법으로 정한 세금 내야 되죠.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80% 중과산세를 부과하겠답니다. 80% 중과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안 하고 팔았다. 80% 부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과산세를 한다.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등기도 안 했겠죠. 그죠? 80%.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다. 제외. 80% 과세 안 한 경우가 있다. 언제냐?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거나 종류 변경,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80% 중과산세 적용 안 하겠답니다. 제외. 알았죠? 제외.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이런 가산세와 중과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고지서가 발부하여 징수하는 거 우리는 무슨 징수를 한다? 보통징수. 원칙은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납부를 안 하면은 고지서 발부된다. 그죠? 그걸 우리는 보통징수로 한다. 알겠죠? 요게 취득세 규정. 그리고 취득세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죠? 요 취득세 중에 2%야. 10%.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전체 세율에서 2% 빼고 그리고 20%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물론 요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를 부과한다. 요게 부가세.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취득세 부분이 딱 모두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기한 후 신고까지 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57쪽에 면세점 50만 이하는 세금 내지 않는다. 그죠? 면세점 하고 나면 취득세가 딱 끝나죠. 그죠? 이렇게. 뭐 내용은 없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반복 뽑아야 되지. 그거다 또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실제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세법은 참 쉬운 게 객관식이니까 답이 있잖아. 이게 5개 중에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응? 눈에 자꾸 익히 놓으면 되지. 좀 반복 보다 보면은 눈에 익으면 되잖아. 그죠? 주관식이면은 내가 암기를 해가 답을 가로에 넣어야 되지만은 객관식 요즘에 답이 있으니까 요걸 자주 보다 보면은 눈에 딱 익히 놓으면 되잖아. 응? 암기할 게 별로 없잖아. 그죠? 뭘 그래 암기할 게 많습니까? 세법에. 그죠? 요래 흐름을 요래 보니까 물론 이런 거야 뭐 여러 수십 번 했잖아. 이런 걸 암기하고 아이고 어렵다 하지만 이거 벌써 여러 수십 번 했는데 뭐 이거 암기할 건 뭐 있습니까? 이거 60일 내야 되는 이거 맨날 하는 거고. 그죠? 이거 이런 거 물론 다 숫자지만은 이런 숫자에 우리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아는 거잖아. 그죠? 알겠죠? 취득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취득세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다 풀 수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취득세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20문제. 복습해 오세요. 여기에
점수하고 이름하고 다 공개할 겁니다. 예? 취득세 알았죠? 예? 또 결석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험 보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했는 이론이잖아. 그죠? 우리 문제를 한번 달아볼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취득세 요 관련한 문제 한 20문제 달아볼 거니까 달아보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제가 풀어드릴게. 그래 미리 하고 와서 알겠죠? 하고 나서 또 진도 나갈 거니까 그래 하시고 자 이제 그 뒤로 넘겨보세요. 58쪽 58페이지 그거 보니까 이제 면허세 앞에 뭐 빠졌네 그죠?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자가 그게 아마 뭐 편집하면서 빠져버렸네 그죠? 면허세가 아니고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등록세가 관련 있죠 그죠? 등록 면허세. 알겠죠? 요 부분이죠, 우리가. 이거는, 이거 건설은 면허, 이거는 우리 시험 안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소유권 이해 부분이다, 그죠? 그 등록세는 첫째 특징이 뭐냐? 요거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과세한다. 형식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성격이 뭐냐? 행정공무원이 우리 대신에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 성격이죠. 수수료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 이거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이니까 면세점이 없다. 최저 6,000원. 세금이 최저 6,000원. 요거는 면세점이 없다. 그죠? 최저 6,000원입니다. 만약에 20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에 0.2% 100만 원에 0.2% 하면은 얼마나 오죠? 2,000원이죠. 그죠? 2,000원 나왔습니다. 2,000원. 2,000원이면은 2,000원 내면 안 되고 얼마 내야 되죠? 6,000원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6,000원. 우리가 하고 있는 등록세가 요게 0.2%입니다. 전세권 설정. 알겠죠? 몇 프로? 0.2%. 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저 0.2%입니다. 0.2%. 그 100만 원짜리 하면은 2,000원이 나왔다. 2,000원이면은 2,000원 내면 안 되고 얼마 내야 된다? 6,000원 내야 됩니다. 6,000원. 최저. 알겠죠? 6,000원이다. 두 번째. 수수료 성격이다 보니까 한번 납부한 이 등록세는 절대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된다. 무슨 말 알겠죠? 한번 납부했다. 만약에 무효 판결 받았다. 다시 또 말소 등기에 대한 수수료 또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 환급이 안 된다. 이게 특징. 아, 등록세에 대한 특징이구나. 요 등록세는 도에서 징수합니다. 면허세는 구에서 징수합니다. 도구세라 이랍니다. 도구세. 그럼 우리가 이제 등록 면허세는 도구세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등록 면허세, 여기에서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한 문제.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있는데 한 문제 나오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두 문제. 그럼 우리가 요 등록세도 마찬가지 기본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기본이 뭐냐? 과세 요건이죠.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과세 대상이 뭐냐? 등록세 과세 표준은 뭐라 할 거냐? 세율은 몇 프로냐? 네 가지. 그죠? 요 네 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 등록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다.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기 등록을 받는 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받는 자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
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에 그 권리가 증가되는 자,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죠? 매수자죠. 등기 권리자 누구다? 매수자. 그럼 매수자가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등록세는. 이 사람이 앞으로 등기되잖아. 이 사람이 세금 내라. 을이 내세요. 우리 법상 갑은 건물 주인이고 을은 세입자.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답니다. 갑이 을한테.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예? 전세권자죠. 을.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 이 사람이 세금 내라. 그 임차인이 세금 낸다. 그죠? 갑이라는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 저당권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이 세금 내라. 알겠죠? 저당권. 그 전부 등기 권리자가 세금 낸다. 알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말하면은 말소, 전세권 기간이 만료하여 이걸 이제 말소한다. 그죠? 요걸 말소합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은 다시 등기 권리자 누가 되죠? 갑이 되죠.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저당권 요걸 만약에 말소한다. 말소. 요 말소 등기를 한다면은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당연히 그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내야 되지. 그죠? 갑이 세금 내야 되고. 요게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 과세 대상. 요 우리가 과세 대상 하는 거는 그죠? 일단은 우리가 매매 부분은 취득세에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죠? 소유권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바로 뭐냐? 요거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가등기, 그리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이런 등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과표는 물론 요거는 신고하세요. 요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에 이상이어야 된다. 물론 국수금 판장법은 사실상 취득가액. 요 내용은 취득세하고 똑같다. 취득세하고 같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 전세권의 과표는 뭐냐? 그 금액이 뭐가 되느냐? 전세 금액. 임차권은 뭐가 되느냐?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알겠죠? 보증금은 아니고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 그 1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이겁니다.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성역지가 아니고 요역지 땅값, 요역지 가액. 지상권, 가등기는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의 가액.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은 내가 돈 빌린 금액, 채권 금액이라 합니다. 그 채권 금액이 불분명하면은 채권 최고액으로 한다. 하필 등기, 지목변경, 하필이라는 거는 필지를 합하는 거다. 그죠? 필지를 합하는 거, 필지를 합한다. 하필에 하지 말고. 그죠? 하지 말고. 한 건당 얼마? 6,000원. 하지 말고. 6,000원. 그죠? 하지 말고. 암기하시고.
요런 거는 얼마냐? 0.2%. 0.2%. 요걸 우리는 한 건당 종량세라 그러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액세. 요거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 요건 모두 금액이다. 그죠? 종가세. 보통 우리가 종가세와 정률세로 되어 있는데 등록세에서 여기 더 추가됐다. 그죠? 여기 엎등이 하나 나왔네. 종량세와 정액세도 있다. 특징. 취득세는 취득가액이라는 종가세에다가 4%라는 정률을 곱하는 거잖아. 그죠? 대부분 세율은 종가세와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등록세는 여기 더 추가됐다. 종량세와 정액세. 그게 하지 말고. 요런 세율, 요 세금, 요거 세금, 표준세율 하죠. 그죠? 표준세율. 요게 표준인데, 여기다 그러면 중과 있겠다. 중과세율 하는 게 뭐냐?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 등기하는 거. 알았죠? 요런 거.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 하겠다. 그럼 중과세가 있으면 또 비과세도 있겠죠. 그죠? 비과세가 뭐냐?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 이런 건 과세 안 하겠다. 두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세 번째,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 등록. 이런 거. 등등. 예. 국가가 하는 거, 행정구역의 변경,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등록, 그 외에 뭐 묘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우리가 이제 도시형 업종 법인 등록하는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 같은 거 등록하는 이 등기 등록, 도시형 업종 같은 겁니다. 이게 말하면은 도시형 업종, 업종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겠다. 있죠. 그죠? 등등. 요게 비과세다.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등기 등록 할 때 세금 내야 되죠. 등기 등록 전까지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금 내세요. 그럼 30일 내에 세금 안 냈다? 당연히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똑같다.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세 가산세와 양도세 가산세는 전부 똑같다. 그죠? 같다. 알았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3. 요게 등록세. 알겠죠? 여기서 한 문제, 작년에 나왔던 게 이게 나와, 여기 나와, 요거. 보증금 아니잖아. 틀렸다. 요거. 도시형 업종 비과세를 그랬잖아. 요거 과세한다. 틀렸잖아. 요래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어떨 때는 한 문제, 어떨 때 안 나오다가 작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요거. 월 임대차 금액인데 보증금이 나왔어요. 틀렸잖아. 그죠? 요거 과세한다. 틀렸잖아. 비과세인데. 도시형 업종은 비과세. 요겁니다. 등록세. 알겠죠? 그 우리가 뼈대, 아웃라인. 요거죠. 공부할 때 요걸 알아야 돼. 요거죠. 이걸 먼저 정리를 딱 하고 나서 가지치기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그죠? 요런 게 해야 되지.
알죠? 그죠? 요걸 먼저 항상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 모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요거, 알겠죠? 우리는 이것만 해도 여기서 그죠? 거의 7, 80%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합격되잖아. 그죠? 60점 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 이래 하다가 너무 막 점에 나가다 보면 요거 하다 톡 떨어지고요. 너무 막 처음에 너무 깊이 이래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면 헤매잖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내용 읽을 때는 아는데 하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 항상 이걸 알면은 벌써 이제 일의 순서를 뭐 일도 그렇잖아. 우리 일하는 것도 우리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하잖아. 일머리. 공부도 공부머리를 공부머리 하면 이상하지만은 일도 그렇고 뭐든 요걸 알아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뭐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 알고 나면 하기 쉽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다. 노가다하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요거 하고 나면 디모도 하루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지없습니다. 하루가. 근데 오늘 뭐 해야 된다 하는 알고 나면은 하루가 금방 가죠. 하루가. 저도 디모도 하루 다녀봤습니다만, 하루 금방. 뭐든지 머리요. 일머리요. 공부도 공머리 알아야 되고. 요거만 해놔놓으면 공부하기 쉽잖아. 그죠? 내가 하나 더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요걸 알다 보니까 항상 공부 1등을 안 놓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항상 1등 했습니다. 1등. 전교 수석 했습니다. 제가. 그래, 이 나이까지 강의를 하지. TV 방송에도 나가고 이래 하면서. 방송에서 제가 에듀윌 같은 데도 제가 초대 에듀윌의 셰프 강사를 했습니다. 에듀윌 처음에. 그래 저보고 이제 5년 장기 계약을 맺자 합니다. 맺자 하는데 다른 데 먼저 계약이 되어 버려서 못 가고 이래서 안 가서 그렇지. 제가 처음에 에듀윌 강의했어요. 그 에듀윌 본사 구로에 지금 본사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거기 있는데. 그거 제가 이제 최초 강의를 했죠. 에듀윌에서 셰프 강의를 했는데. 거의 지금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고. 거의 제가 이 강의하는 거냐. 항상 뭐를 공부해야 된다. 제가 해도 이런 거 탁 체크하면, 공부하기 쉽잖아. 그죠? 책을 보세요. 58조. 58조. 그 58조에 보면은 등록세 개념 나온다. 그죠? 그 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과세 주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도구세다. 성격 나와 있죠. 그죠? 수수료 성격이다. 그죠? 아래 보니까 조세 분류가 나오잖아. 그죠? 그거 보니까, 이게 있다. 특징이, 종량세와, 그죠? 정액세가 있다. 알겠죠? 뭐, 징수 방법, 신고 나쁘다. 최저 얼마라 그랬죠? 6,000원. 이거 다 지금 들어있잖아. 그죠? 과세 대상 이런 거. 그게 볼 필요 없고, 아래 보면 비과세 나와 있죠? 비과세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거죠? 국가, 행정구역 변경, 법원 촉탁, 뭐 도시형 업종,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다. 뒤로 가볼까요? 60페이지 보면은 납세의무자 나옵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등기 권리자다. 그죠? 납세의무자. 아래 그게 표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뭐 보면 되잖아. 그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 그 2번에 보면은 대위 등기 나오죠. 대신해 주는 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 하나 지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을이 대신해 주는 거, 대신. 왜? 돈 받을 사람이니까. 빨리 등기를 해야 이걸 압류를 하든, 그죠? 뭐, 여기에, 그죠?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미적미적 합니다. 그럼 을은 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을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갑 대신에 을이 해줍니다. 누구 앞으로 해야 되죠? 갑 앞으로 해줘야 되겠죠. 내 거 아닌데. 그럼 요 등록세 누가 내야 되죠? 을이 내야 됩니까? 갑이 내야 됩니까? 당연히 갑이 내야 되죠. 이걸 이제 문제 낼 때는 을이 낸다 이랍니다. 틀렸잖아. 갑이 낸다. 요거 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낸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다. 알았죠? 예. 다음에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끝에 보세요. 절대 뭐가 안 된다. 환급이 되지 않는다. 다음 오른쪽에 과세표준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이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갖고 아래 내려갑니다. 2번 채권 금액, 요거 말하면 채권 금액은 요거. 시작. 저당권, 감유, 가처분, 경매신청. 요거 채권 금액이다. 넘기세요. 3번 넘어가서 62쪽에 건수. 한 건당 얼마 하는 게 있잖아. 그죠? 하지 말고, 요거. 하필, 지목, 말소, 구조. 알겠죠? 하지 말고. 알았죠? 요래 기억하세요. 하지 말고. 그럼 됐다. 그죠? 다음에 아래 보니까, 그 이제, 가등기 지상권 나와 있네. 요거잖아. 부동산 가액. 그죠? 감유, 저당권, 가처분, 요거는 요거는 채권 금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그죠? 말소는 건수당 과세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는 참고, 세율은 요거 0.2%와 6,000원. 그런데 그 체결장을 한번 보세요. 63쪽에 보면은 소유권 나와 있죠. 그죠? 세율표를 보면은, 그거 보니까 소유권은 우리가 조금 이거 했습니다. 보세요. 매매는 원래 몇 프로죠? 4%죠? 정년은 얼마죠? 지금 취득세가 3.5죠? 상속은 얼마죠? 2.8이잖아. 보존도 얼마죠? 2.8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요 말씀 드렸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유권 부분과 이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원래는 여기 이제 우리 매매가 있었고 정려가 있고 상속이 보존이 있는데 매매가 2%, 정려가 1.5, 그리고 요거 상속이 0.8이고 요게 2%거든요. 요게 지금 통합돼 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이잖아. 그죠? 여기 지금 통합이 언제 됐냐면 2011년에 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1년 이전에, 요거 이전 이야기죠. 이전에는 취득세 요거하고 요 세금을 따로따로 냈잖아. 그때는. 이래죠. 그죠? 지금은 요걸 한목에 내야 됩니다. 한목에. 같이 내야 되잖아. 근데 이때 2010년도까지는 요거 내고 요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부터 상속받으면은 요거는 내야 됩니다. 근데 상속받으면은 이건 나중에 팔 때 보통 등기하잖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요 이전의 등록세는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 이전 거.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63쪽에 그거 보면은 소유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그러면 요게 원래 이제 여기에다가 취득세 요걸 빼고 나면 요게 2% 뺐다. 그럼 매매는 얼마? 2%. 정년은 2% 빼고 나면 얼마죠? 1.5. 상속 빼고 나면 얼마? 0.8. 보존도 얼마? 0.8. 요거는 2011년 이전 거. 거기 나와 있는 거,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1000분의 8. 그죠? 또, 유상 나왔잖아. 매매 이거죠. 유상. 2%, 1000분의 20. 그죠? 그리고 상속 나와 있죠. 상속은 1000분의 0.88. 그리고 또 정려가 나오죠. 그죠? 1000분의 15. 이 나오잖아. 요게 왜 나온지 알겠죠? 그죠? 요 세율은 2011년도 이전 거구나. 이전 이야기다. 혹시 이후에 문제 나오면 이게 안 나오는데 혹시 요런 게 우리 등록세 나오면은 2% 빼는 요 세율은 2011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거 다 그러면 2% 빼면 된다. 요 세율에서 2% 뺀 거.
알겠죠? 요게 등록세, 우리 등록세 이야기다. 2011 이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뒤로 가보세요. 64쪽에. 거기 보면은 아래 중과세율 나와 있잖아. 그죠? 표준세율의 몇 배? 몇 배? 3배. 그죠? 3배다. 알겠죠? 3배 중과세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등록세 납세지다. 그죠? 납세지는 언제냐? 어디냐?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이 소재하는 곳. 물건 소재지. 알았죠? 물건이 소재하는 곳. 다음 오른쪽에 신고납부 1번.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요거죠, 요거죠.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단 요런 이제 특별한 경우다. 비과세가 과세 대상이 되거나 표준세율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납부해라. 그죠? 요거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된다. 알았죠? 그리고 가산세, 제일 아래 가산세 나와 있네. 제일 아래 보세요. 가산세 규정. 요 가산세는 두 가지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또 뭐가 있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요 신고불성실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그리고 부당은 몇 프로?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그죠? 0.03. 그게 아래 가산세. 그죠? 이 등록세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죠? 요 등록세의 20%. 등록세 20% 부가가 뭐다? 지방교육세. 등록세 20%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게 뭐다?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은 등록세가 다 끝나버린다. 그죠? 그럼 우리가 등록세 요 납세 의무자, 요거다. 요거 특징. 요거 좀 알아놓고. 그죠? 요거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과세. 수수료 성격. 면세점이 없다. 최저 얼마? 6,000원. 환급이 되지 않는다. 요게 납세 의무자. 등기 권리자. 알았죠? 과세 대상 요거. 그죠? 요거. 요에 대한 과세 표준. 요거. 세율 0.2%. 요거 건당 6,000원 최저.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종량세. 요걸 뭐라고? 정액세. 요게 표준세율입니다. 여기에 중과세는 3배 중과세. 비과세는 국가가 취득했다. 행정구역 변경,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도시업종의 등기등록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세금은 등기등록 전까지 세금 낸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겼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요걸 안 내면은 요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요게 등록세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 묶어서 출시된 보통 네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등록세 또 한두 문제 또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한번 복습해 오세요. 알겠죠? 한번 풀어보고 나서 내가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